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에 대한 이해 중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념과 노인의 문제, 노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의 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노인에 대한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라고도 부르나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나 지역에 노인이 많으면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에는 60세 이상이면 노인이었으나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로는 경로당, 노인정, 노인대학 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보다는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개념과 정의 중에 노인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노인의 개념은 먼저 성인학자 뉴가르텐에 대해서 역연령에 대한 분류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연소 노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55세에서 64세로 아직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과 사회에서 절정기에 있는 노인이 바로 연소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령 노인이 65세에서 74세까지죠. 이분들은 퇴직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취미 생활을 할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령 노인이 있는데 75세 이상, 이때는 일을 하기가 어렵고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고 가장 빈곤하며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한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개념은 불인과 바렌의 학자를 본다면 생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에서 볼 때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볼 수 있고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으로 볼 때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나 각종 경로우대 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역연령적 정의로 본다면 달력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을 노인, 다시 말하면 태어난 해와 생일을 시점으로 나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기능적 정의로 볼 때는 노인 개인의 신체적인 기능 정도에 따라 노인의 규정에 따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인생 주기에 따른 정의로 본다면 태내기라든지 유아기, 또 학령기, 그리고 장년기, 중년기, 이렇게 노년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로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책적 서비스 대상을 특정 연령으로 명문화하여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법은 만 61세, 그리고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으로 법률적 정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인에 대한 정의를 각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노인을 정의하기가 이렇게 아직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학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격 변화에 따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본다면 바로 건강이나 또는 혹은 경제적 불안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 부적응해서 오는 불안과 초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학습이나 적응의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활동의 감퇴와 특별히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고독감의 증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의 불확실성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성격증, 특별히 성격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적극적 통합형에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노인이 매우 긍정적인 그런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린 적극적 통합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의존적인 수동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또 자신감이 없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적이며 행동이나 사고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유형이 바로 의존적 수동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 과장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롭고 또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며 또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주 우울해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 과장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부정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적이며 조심스럽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우울하고 쓸쓸해하며 일상생활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주장을 하는 대신에 사회 규범 등을 잘 지키는 유형이 바로 자기 부정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울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향성과 수동성이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외향성에서 내향성으로 또 능동성에서 수동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역할 지각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성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게 되고요. 유산을 남기려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성도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노화다라고 볼 수 있죠. 노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은 40대부터 조금씩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감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적 변화가 기억력만이 아니라 또 많이 오는 것이 시력입니다. 시력은 이제 40대에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70대에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청력인데요. 20대부터 하락이 시작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후각인데요. 40세경에 변하기 시작하여 65세경에 현저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각인데요. 70세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촉각입니다.
45세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폐기능인데요. 20에서 70세 사이에 최고 40%까지 점진적으로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신장의 기능인데 70세 이후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격은 40세부터 약화되는데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골격입니다. 다음은 근력인데요. 40에서 80세 사이에 10%까지 바로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행복한 나라는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1교시 마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꼭 보시고 나름대로 함께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하나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이나 또 나름대로의 제안할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